네, 안녕하세요.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우려감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일장에서도 힌트를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HLB 글로벌이 올라와 있습니다. 2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줬고요. 아래로 한국석유, 한국무브넥스, 유니드 BT 플러스, 넷마블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어제는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한국석유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석유가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21% 오른 12,62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석유라든지 원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최근에 국제 유가의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유주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유가와 함께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한국무브넥스도 19.48% 올랐고요. 유니드 BT 플러스도 14.72%, 넷마블의 경우에도 14.38% 오르면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HLB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는 4,95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항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FDA 완제품 공장 실사가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또 매수세도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무브넥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강세를 띄었죠. 그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인 한국무브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브넥스는 19.48% 오른 5,55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호재 소식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식 하이퍼캐스팅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무브넥스 쪽으로도 관심이 유입됐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본딴 하이퍼캐스팅을 2026년부터 양산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수천 톤의 힘을 가해서 특수 알루미늄 소재의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방식인데 생산 단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 함께 손을 잡고 해외 동반 진출을 선언을 했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부품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이 함께 실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량도 무겁게 실리면서 19%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넷마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개인주들 신작에 따라서 움직이고는 하죠. 어제 넷마블의 경우 연일로 강세를 기록하면서 14.38% 오른 52,9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흥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신작이 흥행함에 따라서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2,90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삼성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이달 6일에 국내 출시된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iOS 매출 1위를 기록을 했고 또 구글 플레이 매출 2위에 오르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시네탑에 이어서 세븐나이츠 키우기까지 연이어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후속 신작들의 흥행 기대감 역시 많이 오르고 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넷마블 쪽으로 연일로 이렇게 관심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어제 시장에서는 일부 개인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함께 확산이 됐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900포인트 선을 이탈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5가지 종목들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탑5 종목들인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는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어제 추가적인 하락률 기록하면서 5% 넘게 하락했고요. 5.1% 하락한 93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 자체는 많이 밀려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알테오젠과 파두,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퓨런티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가 함께 관심을 받았는데 알테오젠이 14% 넘게 올랐고요. 레고캠바이오도 2.04%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들은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간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특히나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다면 주가는 더욱더 탄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특징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및 대규모 로열티 계약 기대감에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현대차 증권은 이 회사에 대해서 피하 주사 기술로 개발 추정 중인 키트루다 SC는 2차 계약사인 머크와 함께 20년 6월 비독점 계약 구조로 총 4조 7천억 원 계약 규모로 총 6개의 제품 개발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머크와의 계약은 비독점이기 때문에 타사의 키트루다 SC 바이오시밀러를 기술 이전할 경우 머크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와의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수혜가 알테오젠 쪽으로 예상이 된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산도즈와의 계약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산도즈와 동사만이 유일하게 다잘렉스 SC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보수적으로 30%의 점유율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연간 3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산도즈로부터 12% 로열티를 가정한다면 키트루다 SC 외에도 연간 수천억의 로열티가 가능한 계약 가치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14.84% 오른 59,6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다음으로 퓨런티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율주행차,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탄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퓨런티어가 모건 스탠리 테슬라 슈퍼컴퓨터 호평에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테슬라의 도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힘을 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주당 250달러에서 400달러로 60%가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슈퍼컴퓨터 도조가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가 도입을 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평가 가치를 최대 5천억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664조 원가량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또 가속화시킬 것으로 봤고요. 향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퓨런티어가 29.85%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9,8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퓨런티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 어제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떠한 특징주 들고 오셨을까요?
SK텔레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그리고 이 어떤 그 시장에서 매크로 지표가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이 종목들 제약바이오 최근에 좋은 것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셀렉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제 대표적인 게 역시 통신업종 그리고 SK텔레콤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AI나 또 이제 UAM 같은 이 여러 그 실현 사업 쪽에서의 이 진출에 있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I를 유료화하면서 요금제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효과는 분명히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에서는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신사업 쪽에서도 이 진출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SK 브로드밴드 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산 가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안주로 SK텔레콤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연내에 본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이상에 대한 이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SK텔레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만큼 앞으로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 투자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B2N, 이원컴포텍, MI큐브솔루션, 드림CIS, 텔레칩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다수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종목은 지금 상단에 이름을 올린 B2N과 이원컴포텍, 그리고 MI큐브솔루션인데요. MI큐브솔루션을 제외한 B2N과 이원컴포텍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전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MI큐브솔루션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I큐브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에서 상승한 이유가 특별히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8월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인 SP시스템스가 최대 주주로 있다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서 어제 MI큐브솔루션도 9.87% 상한가를 기록하며 37,85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드림CIS와 텔레칩스 먼저 살펴보시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CIS부터 먼저 살펴보면 월요일장에 임상실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의료용 AI 진단 솔루션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월요일장에서는 상한가로 직행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16%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 이렇게 드림CIS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는 어제 16%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의 강세에도 약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4%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9,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B2N과 이원컴포텍 살펴보시죠. 먼저 B2N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42% 하락을 하면서 2,16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5% 상승을 하면서 2,3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B2에는 지금 장마감 이후에 150억 규모의 운용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급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에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제3자 배정 대상자가 B2N 인수목적 제2차라고 하고요. 주당 2,009원에 총 740만 주 가량을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은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로 이원 컴포텍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이원 컴포텍은 정규장에서 4.11% 상승을 하면서 3,17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4%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3,4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1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리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목적은 B2N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 목적은 채무 상환 자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3자 배정 대상이 이노베이션 바이오 조합이라고 하고요. 주당 2,770원에 총 540만 주 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종가랑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매드팩토 3기, 율촌 3기 EV, HLB 글로벌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매드팩토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매드팩토 잠시 뒤에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는데 해당 종목으로는 율촌이 지금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이 왜 하락을 하게 됐는지 그 전부터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기와 HLB 글로벌은 모두 시간의 거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온 종목들이었는데요. 3기는 어제 본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26%까지 급등했던 종목이었고요. HLB 글로벌도 HLB 항암제 완제품 공장 실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본장에서 27%까지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기는 8.46%, 3기 EV 4.59%, 그리고 HLB 글로벌은 4.24%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매드팩토 하한가의 이유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정규장에서 0.78% 오르면서 14,30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하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12,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하락한 이유가 바로 유상증자 결정 공시 때문이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두 종목과 어떤 점이 다르길래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지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였던 반면에 지금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였습니다. 이 소식에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까지 살펴보시죠. 매드팩토는 장마감 이후에 1,15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정했는데요. 이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등 연구개발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몰리면서 10% 빠지며 12,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지금 율촌을 포함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율촌은 어제 정규장에서 15% 넘게 하락하면서 6,36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4%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본장에서도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EU 탄소세 시행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2026년까지 대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게 된다면 연 3천억 원이 넘는 추가 관세가 붙기 때문에 유럽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율촌을 포함해서 하이스틸 그리고 금강청강 역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DYC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자동차 파워트레인, 이제 구동 부품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기술력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어떤 시프트 쪽을 필두로 해서 이 친환경 차량 모니터 쪽 이 모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양산에 좀 힘을 쓰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친환경 차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좀 해외에서 이런 DYC의 우리나라보다도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 모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해외 쪽 법인을 통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계속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벤츠나 어떤 포르쉐 그리고 GM, 포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운반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분 측면도 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YC의 실적, 특히 이제 어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대한 증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DYC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수급 특징주로는 SK텔레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로는 DYC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하기가 참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오늘도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늘도 좋은 하루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